금호산업 채권단이 올해 안으로 금호산업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산업은 지난 2009년 자금난으로 워크아웃, 즉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었는데요. 올해 안에 이 워크아웃에서 졸업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화 작업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호산업의 매각 추진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도 4.7% 상승했습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간 기업들을 이 워크아웃 졸업 전에 매각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늘 있어 왔는데요. 워크아웃이 끝난 뒤 보유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 이 공개 매수 방식을 적용해야 해서 과정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매각하면 제3자 매각이 가능합니다. 금호산업 외에도 이 워크아웃 종료 전에 매각설이 도는 기업들과 인수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들인지, 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가야 할지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기업에서 나온 공시에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해봅니다. 공시 꼼책. 자,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끝내기 전에 매각될 거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금호산업의 재무 상황은 어느 정도로 개선된 건가요? 연내 지분 매각 추진될 수 있는지, 제주 ICC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야 이 매각이 추진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진도를 나가기 전에 네. 워크아웃 기업들 한번 짚어보죠.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소위 감자, 고구마 안 먹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감자 맞고 또 감자 맞고 이 난리가 나고 난 다음에 기업이 소위 맛이 가서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맛이 가는 과정까지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급락하죠. 네.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못 팔아요. 이게 혹시나 살아나서 기대감. 네, 될까봐. 네. 그리고 이미 버리기에는 로스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워크아웃 기업들을 보실 때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워크아웃이 망가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살아나는 케이스는요, 제일 좋은 케이스는요,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회사 내가 다시 살아난 거 갖고 오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주주 입장에서는요, 3자 매각이 제일 좋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부진을 다 털고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는 3자 매각을 가장 응원하실 텐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주가도 가장 많이 오릅니다. 아까 전에 잠깐 소개가 나갔는데 워크아웃 상태에서는요, 원래 기업에 대해서 경영권이 바뀌려고 하면 공개 매수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일반 주주들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나한테 파십시오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워크아웃 상태에서 제3자 매각은요, 이 조건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채권단 입장에서도 그렇고 워크아웃 졸업하기 전에 팔아먹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대로 흘러가서 졸업하는 것도 좋은 케이스지만 제일 노리는 거는 3자 매각. 지금 현재 금호그룹 쪽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감자에 고구마까지 먹어가면서 망가진 기업이 여전히 눈물 젖은 빵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잭팟이다라는 기대감에 앞서서 좀 소위 썩은 물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매물이 첩첩이 쌓여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 지금 금호산업의 경우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 얘기 나오면서 상한가에 시작을 해서 네. 나중에 조금 밀리면서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는데요. 오늘 그 외에도 오늘 금호타이어도 좀 블록딜이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호타이어도 블록딜을 1,000몇백만 주 했죠. 1,761만 주인데 그 부분도 이제 블록딜 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그 가격만큼 빠졌다가 또 나중에 올라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금호그룹이 갈 길이 많죠. 전체적으로 금호그룹은 좀 형제난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진흙탕 그렇죠. 싸움도 상당히 좀 많은 그런 기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워크아웃 탈피하고 나서 매각하기보다는 그 전에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금호그룹의 이제 박삼구 회장이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가져오게 되면 다시 또 이제 금호그룹의 주인으로서 확실하게 기틀을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이 좀 예상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호고속 고속버스 많이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금호고속. 네. 그 부분도 이쪽에서 좀 많이 다시 인수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금호그룹을 재건하고자 하는 요구가 상당히 지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투자자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주 컨벤션 센터 관련한 소송도 지금 2심째인데 이 부분이 이제 연내에 잘 해결이 되지 못하면 또 약간 뒤로 딜레이 될 가능성이 또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사건 때문에 어느 정도 징계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사실 금호석유랑도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금호석유도 아시아나 항공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금호석유가 아시아나 항공 지분을 이제 금호산업한테 이제 팔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안 팔고서 그것도 지금 계속 소송 중이거든요. 왜 팔기로 했는데 합의로 넘겨주기로 했는데 안 넘겨주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이 또 중간에 걸쳐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다 많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산 넘어 산이라서 확실히 연내에 정말 매각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주 ICC 관련 소송 뭔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 저는 제주 ICC 소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네네. 저는 이 워크아웃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상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단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뭐 금방 2배로 만들고 3배로 만들고 만들 수는 있어요. 거기에 또 제3자 매각까지 된다면은 아주 좋은 위치에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2천여 개 종목이 있는데 굳이 워크아웃이 돼 있는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은 재무적으로 좀 불합리화된 그런 기업을 매매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이제 뭐 동부그룹도 뭐 무상 감자를 단행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대주주 관련돼서 무상 감자를 하고 뭐 이러면은 좀 괜찮죠.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또 감자도 하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이렇게 해서 만진창이가 된 위치에서 제3자 매각돼서 그때부터 올라온다. 이게 적정한 투자에서 올바른 길인지 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호산업도 그렇고 금호타이어도 그렇고요. 펜오션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힘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피해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왔거든요. 좀 전에 제주 ICC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뭐 저도 뭐 자세한 내막 스토리까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 책임준공 받았었어요. 금호산업에서. 책임준공이요? 예, 그리고 대주단한테 600억인가 돈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주라고 1심에서 이미 패소를 했고요. 네. 지금 항소된 결과가 26일 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 이슈 보고 나서 채권단들은 좀 급작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도 말했는데 이 보통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간 기업을 채권단이 이 워크아웃 종료 전에 매각을 하려고 한다는데 그럼 매각 전후의 차이는 어느 정도로 큰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죠. 네. 채권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아가지고 채권단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채권단 입장에서는 아예 못 받을 돈을 돈 다 떼이는 것보다는 좀 뭐 밀어주고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라도 받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돼서 기업이 정상화돼서 나가기 직전까지 갔으면은 이 채권단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뭘까요? 에이 저 지긋지긋한 거 빨리 털어버려. 이런 생각이 가장 나을 거예요.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고 뭐 어느 정도 시점에서 뭐 이익 보고 나오면 제일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돈을 챙길 수 있는 건수를 챙길 건데 제일 좋은 케이스가 제3자 매각이란 말입니다. 뭉태기로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금호산업이라는 게 사실 덩치로 봤을 때는 괜찮은 매물에 아시아나항공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관심이 꽤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좀 우선 매수 청구권 때문에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는 바고 이제까지 워크아웃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예전의 금호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일반 시장에서 봤을 때는 뭐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채권단 입장에서는 팔고 싶을 겁니다.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도 제일 바라는 거는 파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루어지기에는 좀 쉽지 않은 조건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면 이 매각설을 돌고 있는 워크아웃 꼬리를 달고 있는 기업들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나머지 분들 체크해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워크아웃이라는 게 나쁜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크아웃을 하면서 워크아웃이 들어가서 그동안에 뭐
소위 말하는 고생을 하고 주주들은 다 터질 만큼 터지고 뭐 채권자들은 힘들 만큼 힘들어진 다음에 회생이 되면서 좋아지니까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 이후에 정말 매각이 되고 뭐 기업이 살아나면 새롭게 입성한 주주들한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사실 뭐 전체적으로 뭐 그동안 건설사들이라든지 뭐 조선사들, 뭐 작은 조선사들은 상당히 뭐 워크아웃이라든지 이런 구조조정 속에서 계속 많이 구조조정을 많이 겪어왔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뭐 페노션 같은 경우도 STX 그룹도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오늘 페노션 상당히 좋았거든요. 오늘 페노션 상당히 급등을 했었는데 뭐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는 이게 딱 공시로 나온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딱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네. 떠도는 소문에는 이렇게 H 기업에서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이 돌면서 오늘 막 급등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딱 정확한 내용, 뭐 구체적인 막 내용까지 쫙 나왔기 때문에 뭐 금방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STX 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뭐 동부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자회사들 계속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또 도부제철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팔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동부그룹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먼저 좀 안 좋았었던 이제 동양그룹 같은 경우도 자회사들이 이제 계속 매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이 흔들거릴 때 네. 빨리 매각을 할 건 빨리빨리 매각을 해줘야 돼요. 네. 계속 아까워서 끝까지 버티고 있다 보면은 제가 뭐 저희 회사를 욕하는 것 같지만 동양그룹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그룹도 예전에 자회사들 상당히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안 팔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렇게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기업들은 빨리빨리 구조 조정을 하고 뭐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기업들은 뭐 법정 관리 상태까지 안 갔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지만 그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동양그룹도 저렇게 해서 한번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쿨하시네요. 네, 팔 거 팔고 막 이러니까 우리 차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뭐 사실이니까. 근데 이게 그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사실 뭐 기업들이 이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이윤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또 사고도 일어나고 또 워크아웃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이 워크아웃 기업들을 매수할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지금 그 뭐 현금이 어느 정도 투자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 회사 뭐 동부그룹을 사든지 아니면은 페노션을 사든지 아니면 뭐 금호 타이어를 사든지 금호 사업을 사든지 살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지 못한다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굳이 거기에 접근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기업들은 다릅니다. 근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현대자동차가 10조를 쏠 정도까지 그 내부에 유보된 금액들이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더 많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M&A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에 있는 회사들, 물론 그 성장성에 의해서 향후 지향하는 바에 의해서 매수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기업들을 살 수도 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서 제대로만 갖고 온다면 지금 현재는 갖고 놓지 못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워크아웃은 종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브록딜이 일어나고 제3자 매각이 일어난다는 이 자체는요. 그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은 살 수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너무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서 아니,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망가졌다가 제3자 매각에 의해서 괜찮은 회사한테 인수가 됐다. 근데 인수될 때 예를 들어서 주당 2만 원의 인수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저 회사가 본전이 2만 원이야. 쟤네가 2만 원을 줬어. 그러니까 이 주식이 2만 원을 갈 거야. 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인수하면서 2만 원이라는 주가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 해당 인수한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주가 2만 원으로 본 게 아니고 가치를 본 거예요. 이 회사를 2만 원을 주고 사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회사에 이런 도움이 될 테니까 2만 원 정도 줘도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 그 회사 가치가 2만 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야 2만 원 주고 샀대 2만 원 갈 거야. 그러면 쟤네도 좀 남겨 먹어야지 뭐 한 3만 원 가지 않을까? 이런 식의 스토리를 쓰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워크아웃 되고 나서 제3자 매각하는 과정에서 뭐 인수 단가가 찍힐 거 아니에요. 만약에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때 가격에 뭐 플러스 몇 프로 뭐 이런 시나리오는 뭐 쓰시지 않도록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간단히 한마디씩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전 좀 전에 그 얘기한 게 그 그렇게. 전략이거든요. 네, 네. 그럼 우리 근데 차장님은요? 저는 충분히 잘 고르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뭐 네. H기업 화면에 다 나갔잖아요. 하림이 이제 뭐 인수한다는 얘기가 페노션 같은 경우 들었는데 그게 정말로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얘기 나온 내용으로는 이제 뭐 브라질이나 미국 쪽에서 사료를 들여올 때라든지 아니면 유가공품을 수출할 때 페노션이라는 안정된 통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가 나면서 윈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루머였죠? 루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보통 이제 그런 중요한 돈 주고 보는 정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나온 얘기가 오늘 막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정말로 내용 스토리는 뭐 나왔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M&A라면은 충분히 향후에도 어떤 기업들이든 간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인지 아닌지 잘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시삭스 상무님요. 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냐면은요, 내가 1,000만 원이면은 그 기업에 투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5억, 6억, 10억씩 들어가는데 그 주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못 사죠. 불안하면 못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할 때의 기본적인 분석이죠. 그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가 뭘까? 그게 EV EBITDA입니다. 즉 EV EBITDA가 3이다라고 하면 그 기업을 인수를 해서 3년 안에 본전을 뽑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서 또 워카 기업도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안전한 주식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공식 꼼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이상하게 시간이 남아서요. 앞서서 우리 스피드로 핫 종목 꼼책으로 짚어주신 내용 중에서 오늘 게임주가 좀 올랐는데 NC소프트에 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 팀장님 NC소프트 전문가시잖아요. 저 NC소프트에 대해서 저는 16만 원 정도면은 네. 괜찮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밀고 내려왔는데 2분기 실적 한번 기억해 볼까요? 2분기 실적 보게 되면 뭐 앞에 4자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뭐 워낙 빠지니까.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3분기 실적도 뭐 그다지 썩일 걸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엄청난 실적 성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소위 맞을 만큼 다 맞았고 더 이상 숏 물량이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예전에 기관들이 하루에 뭐 10몇만 주 뭐 엄청나게 쏟아붓던 매물이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업 가치가 상당합니다. 얘네가 창출하는 에비타가 뭐 한 7천억 정도 나올 거고 건물 있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있고 이런 부분이면은 사실 엄청난 저평가인데 네. 유난히 좀 책 잡고 있는 게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넌 모바일 게임이 날아가는데 네. 너네 모바일 게임에 노출된 게 없지 않느냐. 이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모바일이 없어서 이만큼 빠졌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NC가 강점을 갖고 있었던 건 모바일이 아니에요. 네. 한우물을 파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프로야구 하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 뭐 책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밑도 끝도 없이 밀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큼 맞은 자리에서 매도가 멈췄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로 빠진 부분만큼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느냐. 계속 모바일만 쳐다봤다면 네. 모바일이 비싸졌다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시각을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박지 차장님 핫 종목이었으니까요. 이거는 네. 신학수 상무님 의견 들어볼까요? 글쎄요, 저는 뭐 NC 소프트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뭐 썩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무거운 게임, 헤비 게임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NC 소프트 자체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은 추세가 하락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NC 소프트를 들어올리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트한 게임들이죠. 뭐 우리가 익히 얘기하는 모바일 게임 쪽으로 들어가서 뭐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착착 움직이고 있고 지금 뭐 게임빌이나 컴퓨터 수도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나 아니면은 뭐 네. 넥슨 GT 뭐 이런 주식들도요. 전반적으로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라이트하고 소비자들한테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쪽에 지금 특화가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NC소프트가 조금 뒤처지지 않나라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거고요. NC소프트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주가가 상승하거나 반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거죠.
이렇게 해서 박진희 전문가님의 핫종목이었던 NC소프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토크의 왕, 토킹은 어떤 분이 차지하셨을까요? 보여주세요. 네, 32%를 차지하신 장용혁 팀장님이 오늘의 토킹 되셨습니다. 자, 클로징 멘트 해주실까요? 네, 좀 전에 제가 에비타 7천억 잘못 얘기했죠? 에비타 네. 2천억입니다. 네. NC가 7천억 벌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네. NC 많이 고생했는데요. 박진희 네. 차장이 오늘 핫종목 들고 온 것처럼 네. 뭐 좀 좋은 결과 나오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투자 정보를 과감히 벗겨보는 고강도 리얼 토크, 성공투자 꼼꼼 체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주에도 7시 30분에 저희 꼼체크와 함께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 믿음직스러운 전문가분들과 돌아오겠습니다. 성공투자 꼼꼼 체크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세요.